시간의 저편에서 전해지는 침묵의 소리.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 수채화는 가장 보편화된 조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수채화 자체가 유화 등 본격적인 작업의 입문 과정 정도로 오해되어 폄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채화가 보여주고 있는 풍부한 조형적 경험과 성과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세간의 인식은 분명 교정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채화에 전념하는 작가들의 경우 종종 유화가 지니고 있는 물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 등이 수채화를 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난다. 이는 물을 매개 재료로 하는 수채화의 맑고 분방하며 경쾌한 특성이 바로 동양인의 심성과 정서에 일정 부분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수채화를 굳이 재료에 대한 경직된 이해로 서양화의 범주에 묶어 그 외연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겨진다. 작가 심우체 역시 평생을 수채화로 일관하고 있는 대표적 작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천착해온 작가에게 기능적인 기교나 재료적인 제약은 이미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그의 화면은 묵직한 중량감과 깊이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기교나 방법에서 표출되는 표면적인 인상이 아니라 화면 깊숙한 곳에서 발현되는 둔중한 울림 같은 것이다. 이는 아마 그가 수채화라는 재료와 특성에 대해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만의 독특한 조형의 세계를 지향한 결과일 것이다. 즉 이는 작가가 단순히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심미적 자극에 대한 내밀한 사유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상을 선택하고 표현함에 있어 간과 관은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간은 대상을 물질적으로 이해하여 접근하는 것이며 관은 그 내면에 대한 정신적인 이해가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간의 화면은 객관을 전제로 하지만 관의 화면은 주관이 앞선다. 작가가 취하고 있는 사물들이 낡고 쇠락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 자연으로 대변되는 시간 혹은 시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만약 작가의 선택이 대상 자체에 머무는 것이라면 이는 소재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작가의 작품은 소재와 표현이라는 단순한 이해의 범주에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분명 이를 통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간 저편의 이야기들을 특유의 조형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그의 화면은 원근이나 투시라는 객관적 조작가의 화면은 단순 명료하다. 마치 벽처럼 보는 이를 마주하는 거대한 바위들은 이번 작업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일 것이다. 더불어 낡고 오래된 퇴색된 이미지들과 쇠락한 사물들 역시 비록 소재는 다르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바위는 둔중하고 정적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간 저편의 소리를 담고 있는 듯하다. 극히 정적이고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 전해지는 깊이는 바로 그 침묵과의 마주함이며 세월을 건너 전해지는 시간의 역사를 더듬는 것이다. 시간은 자연의 언어이며 바위는 그 영겁의 시간을 내재하고 있는 자연의 부분이다. 작가는 해량하기 어려운 자연의 역사를 바위 혹은 낡고 오래된 사물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읽어내며 그것을 화면에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것은 이미 개별화된 것이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시각적 이미지에 의탁하는 조형 예술의 특성과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침묵의 소리를 여하히 읽어내고 이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보는 이의 몫인 셈이다. 더불어 기교와 방법은 바로 이를 구현하여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영겁의 세월로 전해지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인식이란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이르면 온갖 인위적인 것은 의미를 잃게 마련이다.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하지만 어느 곳에도 그 작용이 미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동양적 사유의 절정이다. 이른바 자기와 무자기는 인간과 자연의 제각기 다른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수채화에서의 물의 작용이 바로 이에 비길 것이다. 스미고 번지며 서로 섞이며 인간의 자기를 수용해내는 물의 작용은 바로 자연의 몫이다. 이를 여하이 수렴하고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작가의 안목에 달린 것이다. 자기와 무자기가 교체하는 가운데 그윽한 사유가 물씬 배어나오는 작가의 화면은 바로 자연의 이치와 그 역사에 대한 관조라 할 것이다. 건의 설명에 앞서 평면성을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허와 실로 구분되고 있는 화면의 구조와 여백을 연상시키는 함축적인 표현 등은 작가의 지향이 분명 대상에 대한 물질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윽한 관조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함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시간이라는 자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침묵의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가늠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불변 역시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며 이들은 결국 자연이라는 커다란 질서를 통해 수렴되게 될 것이다. 마치 한가한 가을의 뜰하게 내리쬐는 작은 가을 햇살을 통해 삶의 유한함과 그 순환의 엄정함을 깨닫듯 작가는 자신이 포착한 침묵의 소리를 통해 자연과 그 이치에 대한 수능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란하고 번잡한 인위적인 가치에 대해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가변적이고 현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큰 설득력을 갖게 되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풍부해지는 역설적 가치를 그는 화면에 표출하여 침묵의 소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이 남기고 간 언어. 모든 사물은 제자리가 있다.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다.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미.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써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소중함과 간과하기 쉬운 아름다움의 본질과 원형의 세계가 극명하게 노정되어지길 원한다. 주제는 클로즈업하고 간소화하며 배경은 사물과 빛을 형상화하고 선과 여백을 두어 절제의 미와 무한한 상상력과 여운을 갖게 함으로써 주제의 시선을 집약하게 한다. 나의 작품 하나하나는 보편적인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이다. 모든 과거의 기억과 사물에 대한 경험은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된다. 어린 시절 추억과 삶의 질곡에서 얻은 감성과 사물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사실 표현을 통해서 배어나오길 원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진 순화된 정서와 일상적이며 평범한 사물에 대한 애착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지 위에 옮기고 무상한 시간의 흐름을 순간순간 포착하여 영원한 이미지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내면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느끼고 지각하는 정신세계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며 상호 소통의 한 방식으로 진솔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소통되어지고자 한다. 의도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을 무의 자연이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다. 이것은 바로 시작도 끝도 아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침묵의 언어, 심우체의 무건 시리즈, 김종근, 미술평론가 아트앤컬렉터 발행인. 나는 언제나 자연과 인간성의 소중함을 경시하고 물질 위주로 판단되어지는 현실에 아름다운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 말은 심우체의 자전적 발언이다. 한 작가의 그림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작품 세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그가 어떠한 이념으로 어떠한 모티브를 회화 주제로 삼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화가 심우체는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한 가장 전형적인 작가이다. 그는 수십여 년 전부터 일반 화가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수채화 작업을 지독하게 고집해왔다. 그러기에 그는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고집스러운 수채 화가로 유명하다. 그러한 집념으로 그는 수채화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력과 묘사력으로 단연 손꼽히는 중견 작가가 되었다. 특히 사실적인 리얼리티가 주는 감동적인 인물의 표정, 유화를 방불케 하는 부드러운 붓터치와 선, 그리고 색채의 탁월한 감각은 심우체가 결코 범상치 않은 작가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그는 일찍부터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풍경과 조화시킨 누드로도 그의 독자적 영역을 개척해왔다. 특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교감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여인의 누드를 통한 인간의 우수와 정막, 자연의 서정과 무의를 갈비던으로 조형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칠맛 나는 누드 묘사에서 돋보이는 여처의 단정한 미감, 절제된 성과 색채는 단연 심우체가 그토록 소망하는 여성의 누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경이로운 조화를 화폭에 편안하게 담아내려 했다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과거 서정적인 자연의 모습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삶의 표정을 잠시 뒤로하고 바위라는 테마로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를 잘 아는 나로서는 좀 더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계를 지속해 주길 바랬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있는 곳으로 붓을 옮겨갔다. 그 변화가 약간은 생경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익히 심우체의 인간적 품성과 자연에 대한 진지한 탐색, 그리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작품 모티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발견에 속한다. 그렇다면 왜 바위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그는 정말 예술가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려는 자신의 의지와 바위가 지닌 침묵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일치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에게 있어서 바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이해를 우리는 한국인의 돌, 특히 바위에 대한 각별한 가치 부여와 유별난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한 유명한 시인이 쓴 바위라는 시를 인용하고 싶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린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바로 우리나라 생명의지의 대표적 시인을 꼽히는 청마 유치안의 바위 전문이다. 나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어쩌면 이 시처럼 심우체가 바위를 그리는 심정을 더 이상 대변해줄 수식어는 없다. 두말할 것 없이 바위는 내면에 견고하고
말없고 굳세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표상이다. 즉, 작가는 바위 같은 사람으로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에린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바람에 깎여도 한묵하고 생명도 망각하고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깨어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 세속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시인의 의지는 바위에 있다. 사실 작가 시무체의 바위를 향한 치열한 정신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화가는 역설적으로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절제를 고민하는 결의의 의미로 바위가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 바위들을 모아 묵언이라고 했다. 물론 이 바위 연작들도 그가 기존에 추구해왔던 자연에 속한 하나의 대상들로 자연 풍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러한 바위의 표현을 단순히 사실적인 테크닉과 기술로 풍경의 대상으로만 담아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지는 바위를 화면의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배경을 대담하게 정리하고 다소 추상적 패턴으로의 배경 처리에서 확인된다. 또한 많은 대작들에서 전면의 바위의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작가는 자연스러운 순리에 무위자연적인 바위의 모습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며 바로 시작도 끝도 아닌 영원성을 함축하고 있는 대상으로 시무체의 정신이나 의지가 담겨진 바위로 탄생되는 것이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작업을 하는 시무체의 사유세계를 담아내기에 이보다 잘 어울리는 소재는 없다는 생각은 틀림없다. 시무체는 진실과 순수를 찾아 지금까지 온 작가로서 자연 최고의 조형미의 결정체로 함축된 자연을 대변하는 천가지의 표정을 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각에서 바위는 어쩌면 가장 시무체다운 오브제의 발견인지도 모른다. 명백하게 드러난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자연처럼 그는 그런 깨달음의 바위를 수없이 붓질로 지우고 닦고 다시 물감을 얹히고 마지막 웅장하고 침묵적인 바위의 표상이 드러날 때까지 진정성을 표현한다. 분명히 시무체 작품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이 살아있다. 그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진솔하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경외로움을 그는 바위에 정직하게 새겨나간다. 화려함과 유해, 한없이 가벼운 트렌디한 화풍이 만연한 화단에 그의 작품이 진솔하게 다가오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